안녕하세요. 개발자 퇴사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 뉴벤처 채널의 박경석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순례잡기를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올린 그 순례자가들에 대한 인터뷰까지 이제 순례잡기에서 찍었던 모든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제 영상을 사랑해주신, 영상을 좋아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순례잡길 마지막 날에 산티아고 대성당을 들어갈 때 이제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토대로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순례잡길 마지막 날 이제 산티아고 대성당을 들어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먼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제 30일 동안 매일 걷다가 목적지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이 순례길을 출발하기 전에 했던 생각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날에 후련하다? 아니면 뿌듯하다? 이제 이런 감정이 가장 크게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날에 가서 들었던 생각은 이 생각이 지금 왜 들지?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지? 하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감정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아마 이걸 듣고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왜 저런 생각이 들어? 하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순례길을 걷는 30일 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걷기만 하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다른 순례자들도 그렇고 그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해야 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만약에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을 해버린다면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난 하루하루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길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표가 뚜렷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감정이 들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사실 목표를 이룬다는 건 목표가 사라지는 거하고 같은 의미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큰 성취감과 엄청나게 큰 뿌듯함이 따라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목표를 위해서 해왔던 그 활동들을 더 이상 해야 될 명분이 없어지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아무리 내가 이 활동을 더 하고 싶더라도 제가 해야 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목표가 없어졌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런 목표를 이뤘던 과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싶던 목표를 이룬다면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큰 행복감을 저에게 안겨줄 거예요. 하지만 이 목표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그 상실감이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례길을 걸었던 그 마지막 날이 제일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조금만 더 가면 그 목표 지점 대성당이 있는데 뭔가 발길이 안 떨어지고 빨리 도착을 하고 싶으면서도 시간이 좀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꾸역꾸역 걸었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걸었고 제가 생각했던 목표를 이뤘습니다. 정말 이때 기분이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제가 떠났던 이 순례길 전체 일정이 마지막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을 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국 전날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 투어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목표를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걷는 것도 끝났고 몸에 무리가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거 보고 쉬면 되는데 아무런 흥미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핑계지만
저는 그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도 이제 알베르게에 도착을 해서 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편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무리해서 쓰다 보니까 좀 저에게 휴식을 주자라는 의미의 이제 타이트하지 않은 계획들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집하는 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편집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컨디션이 그 한 주 동안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번 업로드를 한 주 쉬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단지 나의 게으름 때문에 이 업로드의 시기를 놓쳤다라는 게 제가 심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분명 내가 해야 될 게 눈앞에 있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마음을 다잡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나한테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저한테 했던 조치가 뭐냐면 그냥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거였어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제가 순례길을 걸었을 때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지금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막상 목표를 정하고 나서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저의 다음 목표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딘가에 적어 놓거나 아니면 이게 목표다 라고 이걸 구체화시켜 놓지 않았던 것 뿐이었죠. 저는 그 노션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런 목표와 하루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순례잡기를 걷는 동안 잘 챙기지 못해서 이게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노션을 다시 열어서 이번 달 나의 목표는 내가 순례잡길에서 찍은 영상들을 잘 편집을 해서 내 채널의 구독자를 900명까지 만들어 보자 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복잡했던 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뭘 하든 내가 생각해 놓은 목표에 맞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제가 해야 될 일에 명분이 강하게 생기고 그걸 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루틴을 만드는 영상도 함께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했던 게 루틴을 하기 위한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목표는 구체화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도 좀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세운 목표를 기준으로 하루를 좀 투명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부합되는 일인가? 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표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아무런 의심과 고민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목표와는 조금 이질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선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루를 보내는데 뭐 별다른 의심이나 별다른 고민이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나름의 걱정과 불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목표가 뚜렷하니까 이 과정에서 길을 잃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 목표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빡세게 모든 걸 정하고 살아야 돼? 라고 대묻곤 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제가 너무 빡빡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지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건 무조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본 바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대본을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고민들이 수없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목표가 없었을 땐 그랬고요. 만약 근데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진다면 앞서 있던 고민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왜냐면 제가 세운 목표에 부합을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고민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루를 보내는 시간은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았을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대본을 쓰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하루를 산다고 했을 때 한 명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한 명은 목표가 없이 방황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모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취미에 있어서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이런 목표가 구체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어도 좋고 1등 트로피를 타는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 확신한 건 아주 작더라도 이런 목표가 구체화가 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운동이든 일이든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생길 거고, 그리고 똑같이 운동을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재밌어지고 흥미가 커진다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뤘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뿌듯함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